혹시 재벌들이 어떻게 그 막대한 재산을 세금 걱정 없이 물려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비밀의 열쇠, 바로 전환사채에 대해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평생을 바쳐서 회사를 키워놨는데 상속세가 무려 50%? 이건 뭐 사업을 그냥 접으란 얘기 같기도 하죠.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사업의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의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거대한 상속세의 벽을 넘어설 비밀 병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걸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죠. 자, 그 비밀병기의 정체가 뭐냐? 바로 전환사채, 우리가 흔히 CB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그냥 채권이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경영권을 넘기는 마법을 부리냐고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달린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회사에 돈 빌려주고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요. 그러다가 회사가 대박이 났다? 그럼 그때 짠 하고 이 옵션을 써서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순식간에 채권자에서 주주, 즉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환사채의 독특한 특징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채권의 안정성이랑 주식의 높은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지키고 싶은데 대박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 바로 이럴 때 쓰는 아주 영리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인 거죠. 자,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썼다는 걸까요?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사례를 직접 봐야겠죠. 바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 이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전환사채의 진짜 위력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모든 건 1994년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 60억 원에서 시작돼요. 이 돈이 종잣돈이 된 거죠. 이걸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800억 원까지 불립니다. 그리고 바로 1996년 결정적인 한 수가 나옵니다. 당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식으로 바꾸면서 당시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세요.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 네, 바로 이 6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60억 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그마치 20조 원. 계산이 되시나요? 무려 3,000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잘 짜인 금융 전략이 가진 정말 무서운 힘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의 사기 같은 방법이 아직도 합법이라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고 결국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성의 이 에버랜드 사례가 사회적으로 워낙 파장이 컸기 때문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97년에 부랴부랴 법을 바꿉니다. 바로 이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증여세 규정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조건에 집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만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첫째, 부모님 회사 같은 특수관계인한테서 샀을 때.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시가보다 싸게 샀을 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 되죠. 특히 이 저가, 즉 싸게 샀냐 아니냐가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전략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이 새로운 법 조항을 역으로 이용하는 아주 기가 막히고 완전히 합법적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오늘날의 승계 필승 전략입니다. 핵심은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 겁니다. 과거엔 자녀가 싸게 사서 이득을 보는 게 문제였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갑니다. 먼저 자녀가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회사 이름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이자율은 아주 낮게, 예를 들어 1%짜리로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전환사채를 제값을 다 주고 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짜리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사주는 건 사실상 부모님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걸 고가 매입, 즉 비싸게 사준 셈이 되는 거고 싸게 산 게 아니니까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자, 200억 원의 자산을 그냥 상속하면 세금이 거의 절반, 90억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가족법인 전환사채 전략을 쓰면요. 온갖 수수료 다 포함해도 20억 원 정도로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금이 거의 70억 원이나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략, 사실 재벌 전략이라고 불리지만요. 알고 보면 대기업보다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대기업은 온갖 내부 거래 규제에 묶여 있어서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셈이죠. 결국 우리가 이런 복잡한 금융 계획을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돈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얼굴 붉히고 다투는 일을 미리 막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사업을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그리고 화목하게 물려주는 것. 바로 그게 성공적인 승계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세금 문제만 보실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회사가 100년 후에도 굳건히 살아남아서 자손대대로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100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업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그 장기적인 비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